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앉아서 구구절절 얘기하는 영상이에요.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드리는 왜 따로 사무실에 사나요? 오드리와 먼봉요는 합사 안 하나요? 언제 합사하나요? 오드리를 데리고 살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께 깜짝 소식을 전하는 영상이 따로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자세히 말씀도 드리고 새로 지어질 집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합사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을 해보자면, 우리 도련님들과 오 여사님은 곧 같이 살게 될 텐데 합사는 하지 않고요. 지금 경기도 양평에 저희가 다 같이 살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다 지어지면 2023년 1월, 2월쯤 그때 이사를 할 것 같고, 그곳에서 2층은 오드리, 1층은 먼봉요가 살게 될 겁니다. 얘네가 그럼 평생 얼굴도 모르고 살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그 오드리가 살 2층이 통유리 창이 있고 계단이랑 이렇게 분리가 될 예정인데, 거기서 얼굴 정도는 보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간중간 공사 과정은 제 개인 채널에 업데이트 될 거니까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시 합사 얘기로 돌아와서, 고양이들 합사는 또 왜 굳이 안 시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유는 나이가 꽤 많은 성묘들이라서,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다른 친구들이다 보니까 합사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다행히 저희 새 집이 1층, 2층 분리가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뭐 굳이 합사를 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도련님들도 벌써 10살, 11살, 오드리랑 요지도 6, 7살, 이 정도로 나이 많은 고양이들의 합사는 진짜 난이도 끝판왕이고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받는 고양이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오드리는 한남동 일대를 거느리던 그 골목의 완전 골목 여왕이었거든요. 다른 놈들이 자기 영역 들어오면 진짜 살벌하게 경고하고 싸우고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길에서 독립적으로 까칠하게 살아온 성묘가 이 인간의 평화로운 상상만으로 합사를 시도했을 때 얘네 수명이 줄어들 만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예상되거든요. 얘네들은 완전 마마보이, 파파보이, 걔는 완전 사람 싫어. 이 성향도 극과 극인 애들이라서 정말 엄청난 고난들이 예상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또 뭐 오드리가 얘네들처럼 좀 친근한 스타일의 고양이면 모르겠는데, 털로 또 암컷이고 굉장히 독립적인 친구라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합사라는 거는 야, 니들 오늘부터 같이 살아 이렇게 강요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먼봉이어도 소중하고 오드리도 소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분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얘네들의 영역을 좀 지켜주고자 합니다. 얘네가 꼭 같이 살아야만 뭐 평화롭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또 제가 먼봉요 합사를 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고양이 합사 참 힘들다 이런 말은 많은데 뭐가 그렇게 힘든지 제 경험을 빗대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고양이 합사를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또 정석대로 해도 잘 안 될 수 있는 게 고양이 합사거든요. 몇 년씩 걸리는 집도 많고요. 우리 집고양이에게 생애 가장 큰 스트레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도 합사고요.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고양이는 한 마리일 때 가장 행복하다. 합사를 시키고 싶다면 어릴 때 시켜라 입니다. 저도 이제 먼봉요랑 지내면서 총 합사를 3번 겪어봤잖아요. 먼지만 있을 때 봉지를 합사시킨 일, 또 먼지 봉지랑 같이 지낼 때 휴지를 합사시킨 일. 이거는 사실 일주일 만에 무사히 잘 끝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애들이 막 1살이 됐거나 악갱이일 때였거든요. 어렸기 때문에 그만큼 합사도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봉휴랑 요지랑 합사할 때 그때 저희도 그렇고 고양이들도 진짜 너무 힘들어 했어서 그것 때문에도 다시는 이제 고양이를 들이지 않겠다 다짐을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먼봉 휴지가 5, 6살? 꽤 나이를 먹은 성묘였잖아요. 1살 때랑 다르게 그 새 고양이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진짜 심하게 받더라고요. 당시에는 뭐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병원 다니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상으로 남기지는 못했지만, 이 합사 스트레스 때문에 고양이들 먼지 봉지 휴지가 3달간 병원을 계속 다녔어야 했어요. 진짜 3마리가 매일매일 구토하고 밥도 못 먹고, 이거는 병원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진짜. 특히 먼지가 되게 많이 아팠어요. 이 먼지 때문에 병원을 3달간 다녔던 거거든요.
먼지만 방에 이제 따로 격리시켜 놓고 계속 약 먹이면서 케어를 해줬었어요. 그냥 계속 노란토하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한 자리에만 계속 웅크리고 있고 밥도 안 먹고 탈수까지 오고 막 며칠을 똥도 못 싸고 기관지까지 약해져서 기침 계속하고 진짜 그때가 먼지묘생 제일 크게 아팠던 때 같아요. 아 그냥 고양이 데려오고 싶다 이런 내 이기심 때문에 먼지가 아파지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도 되게 많이 들었고 또 처음에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아기 고양이 하나 들어왔다고 이렇게까지 아플 일인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클 일인가? 근데 또 이 영역이 자기 묘생의 전부인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 사람 입장으로만 고양이를 너무 의인화해서 생각했구나. 고양이는 사람이 아닌 고양이구나. 좀 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때 아무튼 남짓사랑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성묘에게 합사, 즉 너희들의 영역을 공유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식구는 들이지 말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네 마리가 모두 잘 지내고 결론적으로 합사 성공한 거 아닌가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잘 지냅니다. 그치만은 그게 또 다는 아닙니다. 제가 늘 영상 속에서는 평화로운 모습만 담아서 그런데 아닌 날도 있겠죠, 당연히. 봉지가 휴지를 괴롭히는 문제라든지 휴지가 여전히 요지를 싫어하고 만날 때마다 하악질을 하는 그런 문제는 늘 있고 또 먼지랑 휴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둘은 저희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저희에게도 이 네 마리의 복잡한 관계는 평생 숙제예요. 다묘 가정은 늘 이런 관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늘 피해묘와 가해묘가 있어. 근데 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합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고 그 스트레스 이겨내면서 결국은 합사 성공하더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과연 당연한 스트레스일까? 얘네는 원한 적도 없는 상황이고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인데 다행히 저희가 이사갈 집은 층이 나눠져 있는 집이고 각자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라고 강요하면서까지 강행해야 될 일일까? 저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애들 나이도 있고요. 최소 한두 살쯤 된 애들이었다면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시도라도 해봤을 텐데 벌써 묘생의 반 이상을 산 애들이고 남은 시간이 아주 많다고도 할 수는 없는 애들인데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사는 게 가능한 환경인 만큼 합사는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양이들이 그런 동물들이더라고요. 가족의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영역이 훨씬 우선시되는 애들이고 저도 이제 엄청 힘들었던 합사를 겪고 나서야 합사는 신중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됐는데요. 또 고양이들 특성을 이해해보려고 하고 고양이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보면서 내린 결정이니까 그래도 합사도 안 해보고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하는 말은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담까지 구구절절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태껏 했던 생각들과 함께 속 시원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 오드리랑 도련님들 나오는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먼지